인간과 초자연적인 존재 신이 공존하는 고대 그리스. 인간은 신을 숭배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신과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웅들이 탄생하고 인간 세계와 신의 세계를 오가며 다양한 우용담이 펼쳐졌었죠. 이런 것은 흔히 판타지 영화의 다양한 소재로 활용이 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비단 영화뿐만이 아니죠. 미술, 음악, 문학, 그리고 전반에 걸쳐서 그리스 신화는 정말 수천 년에 걸쳐서 인류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사가 우주로까지 확대된 이 시점에서 여전히 그리스 신화로부터 감동을 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TV평생대학 오늘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그리스 신화의 세계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21세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스 신화는 어떤 의미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지혜의 실타리를 뿌려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유재원 교수십니다.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그리스 신화라는 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그리스 신화가 언제 시작됐느냐? 하여간 아마 원시인들이요. 그 하루 사냥을 하든지 무슨 뭐 채집을 했든지 하면 모닥불 앞에 앉아서 하던 게 이야기였을 거예요. 네. 그날 자기가 어떤 사냥을 했다든지 어떤 일을 겪었다든지 그때부터 신화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면 인간의 언어가 생겼을 때부터 신화는 시작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다만 이제 지금 그리스 신화가 언제 시작됐느냐 하면은 아무래도 그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영향을 받으니까요. 한 기원전 한 3000년경 정도부터는 그리스 형태의 신화를 갖게 되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 신화 하면은 자동적으로 떠올리는 게 로마 신화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와 신화. 로마 신화는 또 어떻게 다른 점이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그냥 그리스 신화죠. 로마 사람들은 자기네 그 지역에 로마 신화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와 접촉하게 되면서 그리스 신화를 가지고 가서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자기네 신화로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무력으로는 그리스를 점령했지만 언어나 문화, 신화에서는 오히려 그리스한테 점령당했다는 얘기를 쓰는데요. 바로 이제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특히 서유럽에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말이 더 일반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게요. 그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라틴어로 쓰여진 것을 나중에 르네상스 이후에 라틴에서 번역해서 자기네 신화를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저절로 로마를 통해서 간 신화니까 서유럽 쪽에서 보자면 그리스 로마 신화죠. 근데 그리스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 신화죠. 아, 그렇게 되는군요. 정말 신화를 통해서 그 시대의 뭐 역사적인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네. 제가 최근에 본 영화에도 신화가 또 나오더라고요. 인셉션이에요. 예. 정말 우리가 신화에 대해서 알아볼 오늘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리스 신화는 다른 신화들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스 신화의 세계의 오늘 첫 번째 시간 지금부터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아까 인셉션 얘기 제가 했죠? 그 인셉션에 무슨 신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꿈이라는 건 잠재의식입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미로고 그 밑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가장 큰 죄책감이었던 어떤 존재를 없애는 이야기는 저기 미노타우로스의 궁전에 있는 라비린토스라는 미로 속에 들어가서 미노타우로스를 죽이는 테세우스의 모험 얘기와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그 영화 감독이나 영화 제작자들이 그걸 숨기질 않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꿈의 설계자 이름이 아리아드네입니다. 그래서 그 비슷하게 나가죠. I can access your mind through your dreams. It's called Inception. How do we get out? I'm hoping you have something more elegant in mind than shooting me in the head. A kick. What's a kick? That feeling of falling, it snaps you out of the dream. This would be a kick.
building a dream from your memory is the easiest way to lose your grasp on what's real and what is a dream. Is that what happened to you? You gotta draw from stuff you know, right? It is possible. This was not a part of the plan! 자, 오늘 이제 그 얘기는 좀 시작하기 위한 재밌는 얘기였고요. 그러니까 신화가 아직도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그런 옛날에 그런 신화의 모티브라고 그러죠. 그거를 가지고 와서 현대 할리우드에서 그렇게 아주 대박을 내는 영화를 만드는 그 상상력, 제작력, 기획력이 굉장히 놀랍죠. 우리도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모든 건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이야기 속에는 진리를 담을 수 있습니다. 언어에는 우리가 진리 못 담는다 그래서 불림 문자니 언어 도단이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이야기로는 뭔가 전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하자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서 다른 신화에는 보통 마법사들이 주인공이고 마법사들에 의해서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 데 비해서 그리스 신화의 마법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거 님부스 2000이라고 아시죠? 이거 상당히 비싼 겁니다. 이거. 해리포터가 좀 부자죠? 그래서 이것도 누가 선물해 준 거죠? 부자 아저씨가 선물해 준 건데 저걸 타고 나르죠? 그 다음 거를 보면은 여기 베손브룸이라고 하는 요 빗자루가 있는데요. 마법사들에 의하면 아무 빗자루나 타고 나르는 게 아니라 꼭 요 종류 빗자루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뒤도 저 아마 저기 잘 안 보이지만 님부스도 저 뒷모양 그렇게 생겨야만 될 겁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까닭은 인간은 새를 보면서 아마 하늘을 보면서 날고 싶었겠죠. 그런 신화는 자기 욕망의 표현이고 욕망을 어떻게든지 상상 속에서 이루어보는 거기 때문에 나는 상상을 했을 겁니다. 인간이 난다면 어떨까. 그런데 이 지금 해리포터라든지 아까 나온 그 마법